안녕하세요, 닥터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자코님 모시고 네. 예금 언제 가입해야 되나 최적의 타이밍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저도 최근에 제 고객분들에게 예금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 고금 예금한테. 그렇죠. 네. 최근에는 이제 좀 약간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상품의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는 걸 확인했거든요. 네. 그래서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네. 그럼 오를 건지 네. 떨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예금금리도 올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뒤에는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언제 예적금을 가입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적금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그래도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작년 2022년도에는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큰 변화를 했죠. 그렇죠. 사실 작년 2022년 금리를 보면 2022년 1월에 1.25%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시작을 했어요.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네.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 중앙은행 금리가 2022년 1월에 0.25%였어요. 이게 원래 미국이 기준금리가 낮고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높은 게 맞잖아요. 네. 뭐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연스러웠는데, 근데 갑자기 모든 세계적인 현상이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은행에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뭐 금리를 많이 낮춰놨던 거를 이제 인상을 하겠다고 서서히 조금씩 올라왔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기준금리 나도 올려야 되겠다. 이 갑자기 뭐 미친 듯이 올리는 거예요. 원래 0.25% 올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서서히. 근데 이거는 0.5%, 0.75%를 한꺼번에 올려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속도를 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작년 한 해 마무리된 걸 보면 3.5%, 미국은 4.5%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출을 하셨던 분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반대로 예적금 금리도 올라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예적금을, 고금리 예적금을 가입하셨던 가장 큰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도 많이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 네. 듣고 보니까 정말 작년 한 해는 정말 금리 변화가 정말 다이내믹했네요. 네, 다이나믹했습니다. 예,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들었던 용어 중에 정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도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덕분에 예금금리도 많이 올랐어요. 제가 네. 기억하기에는 작년에 최고 예금금리를 제가 5.95%까지 봤거든요. 1금리은요. 그리고 저축은행은 6%대도 많이 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특판예금, 우대금리 포함해서. 실제로 어땠나요? 일단은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도 6% 후반대, 뭐 실제로 작은 은행들 같은 경우는 7%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었죠. 저축은행이나 뭐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2022년 11월에 기준금리를 보면 3%였습니다. 3%였는데 그때 시중에 기본 예금금리, 우대금리가 포함하지 않았던 금리가 뭐 4.5, 5% 초반까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들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3.5% 정도까지 올릴 거다, 한 0.5%를 더 올릴 거라고 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기준금리 올라가는데 예적금리도 올라가겠구나 기대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예금금리가 최저 예금금리였고 내일 예금금리가 계속 높아지니까 이때 생겨났던 단어가 그 금리 유목민 이런 단어들이 많이 생겨났었어요. 그래서 예금 적금을 갈아타야 되겠다고 그때 당시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예금금리 어떻게 해야 되냐, 올랐는데 새로 갈아타야 되냐, 이런 문의도 굉장히 많이 주셨단 맞습니다. 말입니다. 네. 근데 최근 상황들을 좀 보면요, 한국의 기준금리가 1월 기준으로 3.5%란 말이죠.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정도는 뭐 속도를 조절하겠지만 올라갈 것 같은데 예금금리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일단 뭐 많은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작년 10월 정도쯤에 정부의 개입이 있었어요. 더 이상 예적금 금리를 올리지 마라. 사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이건 당연한 겁니다. 네. 당연한 건데 이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이 코픽스 금리 기준으로 대출 금리를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적금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야, 예적금 금리 그만 올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코픽스 금리를 말씀하셨는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라고 해요. 그래서 은행이 자금을 조달을 할 때 이 코스트가 비용이잖아요. 네. 사용하는 비용에 관련된 인덱스인데요. 여기에는 은행에 자금 조달할 때 은행 예적금으로 자금 조달하죠. 뭐 상호부금 아니면 주택부금 그리고 금융채권도 발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서 이제 하는데 거기에 발행될 때마다 비용이 들죠. 네. 우리가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합산을 해서 뭐 평균, 뭐 가중 평균을 내서 이제 코픽스 금리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기업별, 개인별, 이 신용도, 그 사람들의 평판, 뭐 이런 것들을 각각의 다 팩트들이 다 다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더해서 이제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정부가 은행 금리 이거를 개입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작년 1년 만에 기준금리가 3%가 인상이 됐어요. 거의 3% 가까이.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금융권 금리 인상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1금융권으로 돈이 몰립니다. 네. 그러면 자연적으로 2금융권도 자금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1금융보다는 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야지만 자금이 들어올 테니까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상대적으로 2금융권은 좀 불안하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들은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9월 달에 작년 9월에 뭔가 사건이 한번 터지죠. 레고랜드라는 이 채권 시장에 엄청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 채권 시장에 자금 경색이 되었고 불안하니까 이 금융채권 발행을 멈춰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에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이 개입을 해서라도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대출 금리 이런 것들을 좀 조절시키기 위해서 은행 예적금 금리도 올리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자코님의 명쾌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럼 현 시점에서 예금 적금을 또 가입하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많으시겠죠. 예, 기준금리는 네. 아직까지 좀 더 오르는 것 같은데 더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지금 더 떨어지나 빨리 가입해야 되나 어떤 전략으로 가면 좋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지금 시점에서는 고점일 확률이 높다. 기준금리가 올라갈 끝자락에 왔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 상황을 장기적으로 유지를 해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월에 뭐 발표를 계속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팽배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희박해요. 올라갈 가능성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유지하거나 내려갈 가능성. 그러면 기준금리가 안 올라간다면 예적금 금리가 지금 거의 여기서 정점인데 정점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떨어지기 전에. 그러면 2년짜리나 3년짜리 예적금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한 24년 1월? 내년 1월 이때쯤에는 내가 정말 1년 전에 잘 가입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모시고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왜 예금금리는 실제 예금리는 좀 떨어지고 있는가. 근데 코픽스 금리와 작년에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까지 잘 설명을 들은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예금 적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고금리일 때 좀 길게 장기적으로 유지해두면 더 좋다라는 자코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또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자코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